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 그리고 유가까지 모두 잘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정책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3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증권주들은 현재 시장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그리고 LIG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현재 국내 증시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1950포인트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내부 펀더멘털 개선이 아직까지 취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2월 수출입 동향에서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또 소비자 심리지수도 주춤했다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중기적인 방향으로는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내부 펀더멘털이 부진한 만큼 단기 속도 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주요 수급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을 제시한 반면 투신이 다시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관의 매수 여력이 주춤한 이유는 바로 투신의 순매도 증가 때문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유가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선진국보다 신흥국 주식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수급은 앞으로 보험과 연기금이 매수를 늘려갈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보험이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또 한동안 조용했던 연기금의 순매수 증가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LIG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G투자증권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한 일본 시장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 몇 가지 생각 못한 점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는 또 은행 간 자금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모든 중앙은행 예치금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은행의 나름대로 배려를 해줬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콜머니 잔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 은행에는 혼란을 야기했다고 봤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으로 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자금 마련이 쉬워지면서 리츠 시장이 호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일본의 시장 참여자들은 각각의 정책 전망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3월에 양적 완화 확대를 할지언정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간 개장 23분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장 전 날카로운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지난달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코스피 1950 그리고 코스닥 670포인트 돌파 지난 금요일에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조금 더 뛰어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자세히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동안 상가 팩토리로 많은 분들께서 2년 넘게 사랑을 해주시고 오전 방송 시청률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오늘부터 상가 팩토리에서 이름이 마켓 트레이더로 개편이 됐습니다. 자, 시간도 오늘은 8시 35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45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크게 변경된 거 없이 이름만 좀 변경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자, 조금 더 종목별 전략으로 포커스 맞춰서 제시해드리는 전략, 정확하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 이어나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부터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벌써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홀로 들어온 지 한 5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성을 갖고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현재 시장 상당히 좀 유연하게 우리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포지션을 잡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그 물량들을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의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작년과 올해까지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 기관들의 물량들이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매도세로 일관했을 때, 그때 이제 기관들이 사실 이제 순전 물량이 좀 나와서 오히려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그런 물량들 때문에 독이 되지는 않을까, 시장에 대한 그 노파심이 들었던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구간 그동안 매수했던 기관들의 물량들을 외국인과 순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자, 현재 구간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좀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모습이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1960포인트, 일단은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제는 종목별의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었던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나아지게 되면서 일단 1차적인 지수 상승 포인트가 되겠죠. 1차 지수 1950포인트, 2차는 2000포인트다라고 거의 2월달, 3월달 내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조정세가 좀 나아지게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것은 이미 방향성을 튼 다우지수와 글로벌 세계 증시의 흐름들, 분명히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61선에서의 슈팅, 기대하자. 자, 결국 이제 그에 대한 근거는 국제유가의 모습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국제유가 일단은 32불 때부터 61선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45불에서 6불까지의 상승세 흐름들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세계 증시의 흐름들도 어느 정도는 그에 맞는 근거로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자, 하지만 이번 주를 주 초반을 지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롱런으로 대응하자고 하신 분들께서는 조정세가 나오게 되더라도 일단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그게 무리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연속성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인 상승세 670포인트가 1차적인 상승세였지만은 670포인트를 지나서 680포인트 부근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조선철강, 은행, 증권, 보험주들, 금융주들의 상승세나
주로 이어가게 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쳤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자,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수 끌어올리기는 부족했는지 마이너스 전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을 기본으로 해서 지수 200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은 지수 예측적인 부분들 상승세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이고 점진적인 상승세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땅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34,250원, 34,250원, 34,300원대에 대한 땅바닥권 정확하게 지지를 하게 되면서 4만원대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한 43,000원 정도까지, 43,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1선에 대한 저항, 지수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저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수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43,000원대 부근까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종목 특징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가 되겠죠. 자, 포스코의 여러분들 16만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3만원대까지의 상승세를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금요일의 고가적인 부분들 21만 9,500원대까지 또다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일단은 23만원대를 예측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 구간으로 진입했었던 그런 상황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3만원대에서는 일단은 한 번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포스코 23만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락 정도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반 정도는 차익실현 하신 전략도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현대건설도 어느 정도 조정권에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현재 구간에서 조정세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겠죠. 현재 박스권 상당 구간 4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조금은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2개월, 3개월 관점보다는 조금 더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유지하신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조정세, 이 정도의 어느 정도 기세라면은 조정세가 나오게 되더라도 미비하게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적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봐야 되는 구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80포인트에 대한 돌파인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자, 사실 이제 코스닥도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온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특별히 뭐 종목별 언급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인 것도 사실인다면은 자, 최근 들어서 핀테크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대장 성격에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한국 정보인증 자,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점진적인 돌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47,000원대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자, 2만원대까지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금하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핀테크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자, 엔터주들의 흐름도, 자, SM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 주 초반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개장 15분 전입니다. 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면서 마켓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주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현대건설 트레이딩 바이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같은 핀테크 관련주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이득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8분, 개장 12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 양 시장 모두 지금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어떤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지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동시효과 특징주 어떤 점이 눈에 띄고 있나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셀로메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도 사실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또 엠젠 플러스와 함께 공동사업 추진 소식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한가 좀 기록했었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금일까지 좀 이어지는 추세가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승폭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액면 분할에다가 거기다 이제 엠젠 플러스와 또 사업 추진 소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뭐 오늘도 굉장히 좀 호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29% 가까운 상승폭을 좀 예상 체결가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 시간 외에서도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수 잔량이 쌓여 있고, 그리고 가격 대비 호가 1,375원, 1,380원에도 굉장히 많은 호가들이 좀 쌓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제도 좀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가 좀 고가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셀로메드 같은 경우 좀 이익 실현을 하는 날이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액면 분할 효과가 이제 언제까지 좀 갈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액면 분할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액면 분할 효과를 좀 제외하더라도 엠젠 플러스와 이제 이종 장기와 조직 개발 공동 연구 이 부분을 착수했다는 게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호재성을 좀 결합을 하더라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이틀 정도의 급등 또는 상한가를 만약에 오늘도 가게 된다면 두 번의 상한가 정도가 딱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가 잠겨서 끝난다라고 하면 뭐 내일까지 이제 이 고가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는 약간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좀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폭발을 하면서, 금요일이죠, 폭발을 하면서 상한가로 좀 잠겼거든요. 오늘 만약에 금요일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더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 장중에 좀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보고 좀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급등주들은 철저하게 이제 분봉 매매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봉이라든지 뭐 이 주봉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분봉에 입각해서 이 매매 또는 트레이딩을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비추천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오늘 트레이딩에 좀 참여하시는 걸로 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물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이제 현대 IBT인데, 현대 IBT 같은 경우 금요일 날 막판에 굉장히 좀 많이 땡겨서 끝났거든요. 이게 오늘도 좀 호가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뭐 7% 그리고 뭐 3%, 아까는 뭐 9%까지 올랐었고, 지금 뭐 매수 잔량 시간 외로 매수 잔량이 17,000주 정도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6%, 7% 이 사이에서 좀 체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원체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호가 또는 시세만 좀 살짝 트리거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6,000원 한 300원대, 400원대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직전 고점이 이제 한 6,4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400원 수준에서는 좀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6,400원이 강하게 뚫렸다 그러면 2차 저항은 7,500원대니까 1차 6,400원, 2차 7,500원 요 두 가지 구간을 꼭 명심하셔서 트레이딩에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셀러메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는데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분봉을 보고 움직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IBT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자, 오늘 조금 더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지금 개장 한 7분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하실 분 두 분 모셔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영석 연구원 그리고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오늘 시장 예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연구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주말까지 굉장히 시장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6.5% 상승한다 제시를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관점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보다는 전체적인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에도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번 주가 굉장히 화두로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시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요한 지표가 발표됐죠. 그러니까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안성맞춤인 상태가 나왔습니다. 고용은 늘고, 임금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한풀 꺾여가면서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탄력감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비차익 매수, 오늘까지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이 상당히 좋았죠.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좀 긍정적인 시장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외국인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번 주도 좀 좋은 수급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3월 만기, 오늘 이제 이번 주가 그 코스피에 대해서는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그 베팅 방향은 보통 이제 상방 쪽에 지금 많이 무게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상승 랠리에 의해서 숨고르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 한 주간이기는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호재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발에서 기대됐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꺼졌지만 앞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 주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럽과 중국에서 이번 주 정말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주 수급도 괜찮은 모습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송영현 전문가님도요, 오늘 시장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 역시 오늘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전 체크 포인트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미국 경제 회복과 그리고 환율 상승 수혜에 따른 미국으로의 수출 업종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양회 정책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중국 관련 정책주와 그리고 소비 업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 WTI 기준으로 $30의 유가 회복을 하면서 유가 상승 및 기타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조선 업종이나 철강 그리고 화학 업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주 미국의 ADP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훨씬 넘어가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조금 아쉬운 결과였지만 지난주 그래도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금일 우리나라 시장 역시 전반적인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 양회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WTI 기준 $30의 유가 회복 등이 전반적인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더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대표주들의 2분기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 3월 10일 목요일에 열리는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의 그 부양책이 조금 증시에 선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뒤이어 3월 일본 BOJ의 금융정책위원회와 2주 후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에 따른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해서 상승폭을 조금 둔화시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주에 대해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유가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조선과 철강, 화학업종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내려오는 기조를 보였는데 이번 주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때까지 그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 업종들의 어떤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다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주목해볼 만한 업종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영석 연구원님, 이번 주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주목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일 중국에서 발표된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된 그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주 그동안 이제 많은 급락과 고평가 논란 속에서 조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 업종들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전체적인 조정 분위기 속에서 만약 화장품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매수 분위기에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동안 급락을 해서 이제 급락을 통해 갖고 두 번의 큰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오긴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바닥권 같은 쌍바닥 차트 형태를 보면 쌍바닥권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개장 직전입니다. 잠시 후 개장 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양시장 예상대로 조금 더 상승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연구원님,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청 흐름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개장 막판까지는 이제 혼조세가 좀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장 9시 1962포인트로 6.87포인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 전일 야간 선물 차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과 전체 글로벌 시장의 환경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장 막판까지는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도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양회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 목표까지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출발하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 선물 소폭 매수 출발했고요. 기관들도 선물 소폭 출발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개장 초라서 아직 정확한 분위기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상승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 447개와 하락 종목 173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약 2배 이상 높게 출발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강세로 출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이미 기대됐던 선반영감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 현물 쪽에 소폭 매수로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장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비차익 매수세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눈여겨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비차익 순매수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야간 선물도 상승한 만큼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흐름들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출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 네, 현재 코스닥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의 폭은 크진 않지만 포인트로는 처음 시작은 3.47포인트로 시작을 했고 상승 비율은 0.49%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10시 반 이후에 증시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커창 총리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발언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중국 증시 활성화에 따른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좀 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CJEM,
ENM 그리고 메디톡스 등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0.465포인트에서 0.46포인트에서 0.565포인트로 현재 상승을 이끌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1.45%로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현재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10시 반 이후에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시가총액 상위주의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지금 0.6%대 상승세 보이고 있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0.06% 강보합 출발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일리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는 거래소 수급 상황 알아봐야겠죠. 자, 김영석 연구원님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 상황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아까 그 개장 초랑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여태까지 현물로 소폭 매수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개장 초까지 관망 분위기가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여전히 상승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시간별로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486종목에 하락 170종목으로 이제 전체적인 상승 종목이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 삼성전자 소폭 상승하고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 현대차가 마이너스 1%대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에 현대모비스는 보합 수준으로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 분위기가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아직까지는 10시 반 이후에 시장을 살펴보자라는 분위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 오늘도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4% 건설업종들 상승하고 있고요. 증권업종들 시장 이번 주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1.15% 상승하고 있고요. 유통업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부분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이제 개장초 말씀드렸는데 비차익 순매수 조금씩 더 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저점 매수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방 베팅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아직 이제 개장 초 분위기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은 상방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설과 증권 거래소에서 잘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수급 방향성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지금 50억 원 가까이 팔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분위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동현 전문가님, 코스닥 지금 수급 분위기, 업종 분위기 어떤가요? 네, 현재 코스닥도 현재 마땅히 주체가 어떤 구체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살펴보면 현재 코스닥 외국인 마이너스 15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마이너스 6억으로 역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만이 26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도 우위를 보여주던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월 1일부터 11일 동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 610포인트를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달간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1월부터 지금까지 매도 우위를 모으면서 차익 실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들의 2월달 증시 불안으로 인해서 3월 코스닥 상승에 따른 펀드 환매 물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코스닥 거의 전 업종이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섬유 의류 분야가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가 현재 플러스 0.68%로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아직까지 수급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잘 오르고 있는 만큼 업종별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잘 오르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신다면요. 예, 현재 금일 외환시장 1199원 80전에 개장하여 현재 1200
소폭 상승하여 현재 1202원 선 부근 등락 중입니다. 주말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99원 50전에 최종 호가되었는데요. 이는 직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5원 하락한 수치입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원인은 WTI가 3.9% 상승하는 등 국제유가가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유럽 및 뉴욕 증시 강세로 인한 위험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주말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24만 2천 명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4.9%로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임금 상승률의 부진 때문인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힘을 실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을 약화시킨 것이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다만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예금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 금액의 증액과 같은 추가 부양 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단기적으로 위험 거래에 우호적 환경 제공할 것으로 보여 달러원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요인과 지난주 외국인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약 1조 2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외국인 자본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져 달러화 매도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1190원대 중후반 범위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상승 탄력 정도와 위안화의 강세 정도, 최근 주춤했던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강도에 따라 달러화의 하락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90원대 초반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근 급락으로 인해 1190원대 초반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 급락에 따른 외환 당국의 속도 조절성 개입 경계도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94원에서 1204원 사이에서 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현재 1,200원 하회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하락 압력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중국의 양회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죠. 6.5%에서 7%로 구간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슈 업종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조선주 다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조 유효한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 이슈는요. 외국인이 지금 제약바이오를 다시 사고 있는데 작년에 큰 상승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 다시 달릴지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에서 중국이 6.5%에서 7% 구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김영석 연구원님, 이 정도 목표치 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6.5%를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양회 들어가기 전에 6.5%냐 7%냐 7%까지는 좀 이상은 무리고 한 6.5%에서 6.5% 언더가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 성장률 6.5%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성장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6.5%를 제시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국이 이제 석유 소비의 2위국입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의 2위 국가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석유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감소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석유
석유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원자재 가격들도 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이끌어지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6.5%는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시장에 대한 부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이끌어온 건 사실이지만 원자재 부분 좀 앞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 수출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자체가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게 제시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주가 아무래도 수출 절벽에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그전에 이제 급락 자체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에 대한 거품이 있었고 또한 그런 부분을 중국 경제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하락을 했던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경제 성장 6.5%를 제시한 시점에서는 그간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수출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월과 전전월 비교해서 봤을 때도 수출 관련된 주식들이나 기업들 실제로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앞서 방송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에 대해서 그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위안화 부분들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늘려나가면 위안에 대한 평가 절하가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 수출주에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갖다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6.5% 목표치 적당하게 제시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중국 수출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수출주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업종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부품주들이 이제 많이 이제 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공장으로 많이 이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OLED라든지 그런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 많은 부분들에서 설비 투자가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그 시장 쪽에서는 이제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ODM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맥스 같은 거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오늘 흐름 한번 지켜봐서 바닥권이면 다시 한번 매수에 동참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 화장품 같은 관련주들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IT, OLED 같은 부품주 관심 갖자라고 해주셨고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주 다시 눈여겨보자는 점 이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회 기대감에 사실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송동현 전문가님은 이번 주에도 이 양회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역시 중국 양회가 역시 그 중국 양회 이때까지 그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양회가 개막됐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상승을 이끌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양회의 성장률과 국내 시장의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중국의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6.5에서 6.9%의 GDP 관리 구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서양의 시각에서는 이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 애매한 관리 구간을 제시한다면서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경착륙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는 국내 증시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일본이 G2였을 때 그때 평균 성장률이 3%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중국은 6.5%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회 업무 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중국 정부는 만약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고용을 1,000만 명 이상 유지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될 수 있는 현재 중국 기업의 부채율인데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재정 적자를 실시하는 것과 그리고 재정 적자를 실시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상승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한 밀접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향력을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조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강통의 연내 시행 그리고 IPO 등록제 등 리커창 총리가 총리로 부임을 하면서 증시 친화 정책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국의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중국 증시 중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하반기에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종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조선주가 다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에 투자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황이 아직까지 부진하기 때문일 텐데요. 자, 김영석 연구원님 조선주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선주 아직은 조금 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궁극적으로 조선주가 살아나려면 국제 유가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주들 보면 업종 중에 해양 플랜트가 거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아시겠지만 그 국제 원유가, 그 국제 석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단기간 주간 단위로 10% 이상 반등을 해왔지만 이게 일시적인 가능성이 수가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석유 소비 국가 2위가 바로 중국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줄지가 않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유 매장량 순서로 보면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사우디, 3위가 이란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그동안에 못 팔아왔던 이런 석유들 원유들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재고들이 소진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2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지배적인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 다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자재 유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의 그 유가가 오를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조선주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거 실적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큰 규모의 수주가 아니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그 국제 원유가가 크게 다시 한번 그 기존처럼 최소한 50불 이상은 올라줘야 업종이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조선주 투자는 시기상조다라는 결론 내주셨습니다. 일단 유가가 50불 위로 안정이 되어야지만 다시 업황이 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주셨고요. 자, 송동현 전문가님은요. 조선주 요즘 들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투자 어떻다고 보세요? 네, 저 역시 그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선주 같은 조선 업종은 적립식으로 트레이딩 바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바닥을 치고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 조정을 거친 후에 조금 매입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매우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거론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금 상승률 같은 면에 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인상 이슈가 제기가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되게 민감한 조선이나 철강 업종의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재료를 핑계로 하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상승의 길로 들어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전반적인 시장 지표를 조금씩 확인을 더 해보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선주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기적인 조정에 따른 조정을 조심하면서 조선주를 좀 적립식으로 매입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조선주 트레이딩 바이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이슈 제약바이오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증권사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정말 예전에 강했잖아요. 다시금 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좀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거품이 좀, 심하게 좀 껴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어가는 그런 좀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의 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일부분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란 좀, 강력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좀 대형 좀 제약바이오 그 종목들 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간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약 한 6, 7종목
종목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의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그 증시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성장주 대비해서 좀 가치주의 좀 상대적 강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그 가격이 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라든지 소재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그동안의 작년과 재작년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이러한 좀 높은 그 성장세를 이어갔 고성장주들의 좀 밸류에이션이 다 좀 부담스럽게 좀 느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싸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그런 좀 반등 구간으로만 좀 대응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의견 듣기에 앞서서 증권사 의견부터 먼저 들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신 만큼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란 뭐 대형 그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좀 중견 그 좀 튼튼한 그런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뭐 관심을 가질 좀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전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지금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한 그런 좀 대표적인 좀 종목 중 하나인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소렌토와 그 R&D 전문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과 그 대웅제약 뭐 이렇게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과 대웅제약 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의견을 들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의견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여석 연구원님, 네. 지금 방금 증권사 의견, 제약바이오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네.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일단 전체적인 제약바이오는 조금 앞으로도 좀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그 회사의 R&D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성과를 얻기 위해 큰 좋은 주가 상승을 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R&D 쪽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주가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현재까지는 조정도 일단 제 생각이지만 조정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미흡하다라고 좀 더 많은 조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단기간에 급락 한 이틀 정도 외에는 전체적인 아직도 미흡한 조정이 없었다라고 만족스러운 만한 조정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0만 원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직전 음봉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세에 많은 매물들 대기성 매물들 못 이기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 또는 이제 매수 주체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직전에 쌓이는 매물들 안정적으로 좀 손바뀜이 일어난 뒤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조정 기간이 조금 짧았던 만큼 조금 더 조심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 업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역시 아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으로 지금 많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3월의 주도 업종 역시 제약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이때까지 지속적인 상승 원인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끌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성과와 실적이 이어지며 단순한 거품이 아닌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까지는 상승이 이어지고 4월부터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현재는 제약바이오 지금 회사들의 그 실적과
실적은 실적분더러 그리고 회사들이 지금 배당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미약품과 그리고 유한양행 등 업종 대표주들이 기술 이전 계약을 계속 체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R&D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램시마라는 제품이 미국 FDA에서 역사상 첫 번째 항체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지금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에어프로젠 등 굵직한 회사들이 지금 IPO를 즉 기업 공개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도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 점에는 아직 여전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양홀딩스라든지 코오롱 생명과학 등 이런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동현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가 또다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기술에 더해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삼양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포털 사이트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검색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 커뮤니티 랭킹 종목입니다. 자, 이거 포털 사이트 중에 한 곳에서는요, 지금 현대상선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일 상한가에 들어갔던 셀루메드, 그리고 셀트리온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와 포스코, 호텔신라, 그리고 빅텍까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다음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요, 처음으로 눈에 올린 것이요, 바로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뒤로 잇고 있는 것이 바로 내추럴 엔도텍이고요. 셀트리온이 역시 여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색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대형주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김여서 연구원이 지금 이 종목 중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바이오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사람들이 대차를 피해서, 공매도를 피해서, 야, 이제 더 이상 기관들의 우리 물량을 주지 말고 대차를 피해서 대차가 없는 증권사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많은 논의들, 많은 주주들이 한번 집결을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밀어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거의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직전에 12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할 때까지도 게시판 커뮤니티를 이용해갖고 많은 분들이 대차가 없는 증권사로 올리고 곧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물량에서 숏 커버링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대감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10만 8,4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 시간까지도 많은 부분들 현 주가 원상태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에 이제 고점 매수했던 매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매수했던 매물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코스닥 1위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대장주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향방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시간 거래량 급증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9시 15분 기준으로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SH에너지화학이 가장 급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웰크론, 오키인스전자, DST로봇,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영석 전문가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거래량 급등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혹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예, 확실히 거래량 느는 게 이제 거의 시기에 맞춰서 많이 종목들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띄는 게 이제 웰크론하고 크린앤사이언스 이 두 종목 눈에 띄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에 이제 황사,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올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론
매년마다 매 봄마다 돌아오는 테마주죠. 매년마다 돌아오는 테마주 오늘 역시나 그 황사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 눈에 띄는데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린앤사이언 한번 보겠는데요. 크린앤사이언스 월봉으로 보면 매년 초마다 급등하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차트가 지금 변환이 좀 느려갖고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매년 초마다 크린앤사이언, 웰크론 이런 종목들 정수기, 청정기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까지 합쳐서 매년 초마다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단기적인 테마주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테마주를 단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웰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황사가 한번 불고 나면, 그런 테마들을 그렇게 많은 부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단기적인 테마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거래량 급등주 황사 테마주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웰크론과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 봄철 맞아서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단기 테마주로만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 시간 신고가, 신저가, 경신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5분 기준으로 신저가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산일제약, 천일고속, 그리고 유수홀딩스, 현대건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 신저가 종목을 보면요. 아모레주의 우선주가 지금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CL인터내셔널, MJB, i3 시스템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휘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송동현 전문가님, 이 중에서 코멘트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을 지금 한번 보고자 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종 자체가 유가에 가장 민감한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2016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지금 52주 신고가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에 가장 민감한 건설업종이 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그 현대건설이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동발 수주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이 지금 건설주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가 과거에처럼 $100까지를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유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문제 그리고 여전히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가가 향후 한 2년 내에 $50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상승폭으로 따르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50까지 오른다, $60까지 오른다라는 시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동현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가 상승 제한 폭이라고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현재 한 $50에서 $60 정도로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그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가 향방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신저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아모레주의 우선주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모레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이죠. 예, 지금 중국발 우려감이 드러나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주회사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익이 좀 떨어지면서 아모레주의 자체도 현재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모레주의 우 같은 경우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종목
보통주로 구성된 일반 종목보다 좀 더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하나의 분석에도 나왔습니다. 이니스프리의 중국 내 성장률 두 자릿수를 지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모레즈 지금 매수 의견이 나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아모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량주에 속합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이 깊으면 반드시 상승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바닥권으로 이제 단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바닥권이라고 예상되면서 서서히 지금 거래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매수를 조금씩 하신다면은 지금 아모레지 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74,000원을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한 85,000원 그리고 어쩌면 좀 3개월 정도 이상에는 한 9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 다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 중국발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김여석 연구원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이 송동현 전문가님은 화장품주 뷰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화장품주에서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화장을 잘 안 하는 국가로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단순한 원리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농촌에 있고 농촌이 도시로 이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계속 증가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수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그중에서 혹시 탑픽주를 뽑자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여전히 탑픽주로 보시자면 여전히 아모레 퍼시픽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 공장에서 원가 절감에 힘쓰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코스맥스 등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탑픽주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코스맥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맥스는요, 김여석 연구원님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제시해준 종목이죠. 네.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두 분께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여석 연구원님. 네, 오늘 시장 보면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증권주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많은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인 업황과 시황 자체가 일단 기대감에 아까 이제 뭐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상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대형주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뭐 올라갈 때 제 네 종목만 안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든 상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언제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꺼이 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대형주입니다. 업종 관련 대형 대표주들 준비를 매수를 하시고 개별적인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는 돌아오는 매수세는 업종 대표주로 다시 회귀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장품주 굉장히 뭐 그동안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반등할 때는 화장품 종류 쪽에서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번 주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증권주 쪽에 대한 부분들 관심 갖고 이번 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증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 이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업종 대표주 관심 갖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화장품주와 증권주 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송동현 전문가님도 전략 주신다면요? 네, 저는 여전히 3월 자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닥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이 모멘텀이 증가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으로는 현재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OECD 업종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단가 마진이 향상되는 화학 업종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이슈만 없었더라면 저 역시 코스피를 주도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고 싶겠지만 여전히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율을 한 10종목을 편입을 하셨을 때 한 4대 6 정도로 가치주 비율을 4, 그리고 성장주 비율을 6으로 설정을 하셔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는 업종을 이제 잘 구별하셔가지고 비율을 4대 6 정도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그런 비율로 조정을 해놓으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까지 많은 만큼 코스닥 성장주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바이오와 OLED, 화학업종까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개장 이후 시장 분위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영석 연구원 그리고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미남주를 제시할 이강우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미인주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미남주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사는 남자의 줄임말이고요. 앞으로 미친 수익의 남자가 될 수 있는 또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시간부터 소개를 하기 앞서서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데일리 방송입니다. 미남주, 여러분들이 미리 살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할 텐데요. 9시 30분부터 꼭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제가 나올 때까지 보신다라면은 매일매일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캐치하면 좋을지 미리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심리도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시장의 깊이가 크게 조정이 깊었던 만큼 깊은 골짜기만큼 큰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포인트만 잠깐 본다라면요. 1959포인트, 네, 1960포인트가 바로 앞에 있고요. 곧 있으면 2000포인트대까지 또 고개가 남아 있는데 조금은 2000포인트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좋습니다. 2000포인트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2000포인트까지 다 달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들 종목 운영 트레이딩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성큼 이 675포인트대로 올라섰는데요. 자, 지금 포인트가 677포인트입니다. 일단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도 상당히 빠른 흐름들을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675포인트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심리선이었고 또 심리 저항선이 역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은 쉬지 않고 675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이유 있는 종목을 찾아가야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미리 사는 종목, 미남주, 오늘 첫 시간의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자, 이 종목 왜 미리 사야 되느냐?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 관련된 종목군들 꼭 포트에 하나씩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은 바로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은요,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 유라이브라는 블랙박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블랙박스 제품에 대한 기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면서 그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ADAS라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기술력을 좀 동반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스마트카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자동차 안에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감지 시스템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신차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시스템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탑재가 될 것이고요. 자, ADAS 우선 미동전자통신이 차량 이 안전거리에 대한 감지 기능이라든가 혹은 차선 이탈에 대한 경고 이런 등을 준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술로 하여금 중국 시장 진출까지 겨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블랙박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스마트카가 진행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돈이 되는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DAS 꼭 여러분들이 이 단어 기억하셔서 미동전자통신뿐만 아니라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군들을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미리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한 이 지금 시기에 왜 중요하느냐?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람이 불었을 때는 늦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접근해야 될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0분 봉상에서 이 종목이 추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동전자통신은 현재 가격대가 1,700원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30분 봉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상태에서는 가격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분 봉의 상에서 이 추세대의 모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30분 봉을 보시면요.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주간에서 보고 계시면 일단 이 화면에서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바로 30분 봉상의 60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유난히도 이 60봉에 대한 이 자리를, 30봉에 60선을 지지하면서 추세대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다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한 맥점을 잘 때 1봉의 차트가 아니라 30분 봉에서 추세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30분 봉상에서 60선을 지지한다는 자체는 1봉상에서 정배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통해서 과거 차트를 한번 학습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에 전에 이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일단 올라왔을 때 역배열 구간 안에서 이 30분 봉상에서 60선을 저항대로 맞았는데 30분 봉에서 저항대를 지지선 역할로 바꾸고 나니까 우상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7,000원 선에서 12,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50% 가까이 움직임이 나타나겠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자, 여기서 앞으로 여러분들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이 종목 더욱더 탄력적인 흐름 나올 것이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말하는 가운데 이 종목 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눌림목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1,300원부터 1,500원 선 접근하면 좋겠지만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원대까지 1,700원대까지 정정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 12,5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상향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 때는 9,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남주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미리 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미남주 오늘까지 했고요. 내일도 또 데일리에 대한 종목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9시 반부터 자리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남주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남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코너 모두 마쳤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 수세에 196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코스닥 67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감까지 상승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